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래블러블 라이터 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중국 남경의 핫플레이스 부자묘입니다. 일반 분들이 중국의 남경은 잘 오실 일이 없으신데 혹시나 남경에 오신다면 가보는 장소 바로 부자묘입니다. 부자묘는 남경에서 순원의 묘가 있는 중산과 함께 남경에서 제일 유명한 장소인데요. 그러고 보니 남경의 유명한 곳은 다 무덤 같네요. 아무튼 못 가보신 분들이나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영상도 역시나 집에서 시작합니다. 부자묘도 식후경이라 집 앞에 제가 즐겨 찾는 현지 식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 곱창국수에 많이 걸을 걸 대비해 곱창 추가시켜서 한 그릇 하고 건강 생각해서 요구르트 음료 한 잔 마시고 오랜만에 지하철을 이용해 부자묘로 이동을 합니다. 부자묘는 남경 시내 중심에 있어서 낮이든 밤이든 평일이든 주말이든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데 오늘은 역시나 제가 영상을 찍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비가 와서 다행히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부자묘는 근처 남원동과 가까워 부자묘, 남원동은 항상 사람이 많은데 남경 시내의 다른 핫플레이스인 예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1912는 요즘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말 저녁에도 사람이 별로 없는데 부자묘는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사람들이 많네요. 부자묘는 핫플레이스답게 식당들이 즐비해 있고 구경거리도 많으며 브랜드 상점들도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자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명한 돈 많은 사람의 묘인가? 아니면 중국 고전에 나오는 아빠와 아들의 묘인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럼 묘가 들어갔으니 공자님 묘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 방문이고 두 번째 방문 때 중국 역사에 대해 잘 아는 중국 친구와 함께 갔는데 공자님 무덤은 아니고 공자님을 기리기 위해 만든 사원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쓰는 한자와 중국에서 실제 쓰는 한자는 뜻이 조금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네요. 중국어를 읽어보면 푸지미야오, 제 성조는 잊어주십시오. 한자를 우리말로 바꾸면 부자묘,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공자사원이죠. 우와, 오늘 지식자랑 다 했으니 이제 그냥 영상으로 봐주세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이곳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랐고 중국 춘절에 정말이지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 상점과 음식점이 많은 핫플레이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역사를 잘 아는 중국 친구와 가다 보니 여기에 공자님을 모시는 사원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첫 번째 방문 때는 가보지 못한 공자님 사원을 들어갔습니다. 공자님 사원은 부자묘 안에서도 따로 입장권을 사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한 번은 들어가 볼 만한데 중국말도 모르고 한자도 모르는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는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중국인들의 역사 교육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처럼 국사에 대해 많이 안 배우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연도랑 순서는 외우지는 못해도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제가 만난 일반 중국인들은 중국 국사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는 한국인보다 오히려 더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국사에 대해 많이 교육을 하지 않더라고요. 중국 국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일반 중국인들은 삼국지 좀 읽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오히려 국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쓰는 중국 글자는 우리가 배우는 한자와 다른 간단히 만든 글자라서 우리가 배운 한자의 뜻을 모르는 일반 중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 부자묘 두 번째 동행이 되어준 중국 친구는 중국 역사와 옛날 중국 한자를 따로 공부한 친구라 공자님 사당에 가서 설명하는데 와, 원래 말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평소 그럴 기회가 없어서인지 같이 공장님 사원에 들어가서는 제 귀에 피가 나기 직전까지 전시된 글들을 보면서 설명해 주는데 저도 이제 웬만한 남경 사람들보다 부자묘에 대해 더 잘 알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귀에 피가 나기 직전까지 전시된 글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어 저도 이제 웬만한 남경 사람들보다는 부자묘에 대해 잘 알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부자묘로 돌아와서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니 하늘에서는 비가 오네요. 첫 번째 방문은 충절에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왔고, 두 번째 방문 때는 저녁에 잠깐 들렀는데 공자님 사원에서만 오래 있어서 낮에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7월이라 해도 길어졌겠다, 초저녁에 가서 낮에 보는 부자묘와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밤에 보는 부자묘 둘 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날씨가 천둥 번개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이거는 맑은 날의 멋진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점등을 하기에는 이른 시간이라 멋진 야경도 아닌 정말 어정쩡한 영상이 되었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또 굳이 감성팔이 하자면 주 6일 근무에 하루 쉬는 날이 이러다 보니 그렇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시작부터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긴 줄로 붐비는 유람선은 이런 날 줄 없을 때 타야 되는데 내리는 비 양을 보니 엄두가 안 나네요.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부자묘는 그래도 사람들이 제법 있네요. 제 중국 동료들도 다른 지역에서 친구나 가족들이 오면 남경에 제일 먼저 구경시켜주는 곳이 부자묘라고들 하니 아마도 오늘 같은 날씨에 이곳에 오신 분들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하, 저같이 어디 여행만 하면 그래도 저같이 어디 여행만 가면 비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거 뭐 유튜브 영상 몇 번 찍다 보니까 벌써 방송쟁이가 다 되었나? 유튜브 영상 찍으면 중국의 유명 관광지 조금 다니다 보니 몇몇 가게를 제외하고는 먹거리 가게의 메뉴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 조금 아쉽네요. 그 말인즉슨 중국 다른 여행지 많이 다녀보신 분이라면 너무 기대하시면 부자묘를 실망하실 수 있으니 남경의 부자묘에 오실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북경에 진치덕을 중심으로 북경오리가 있다면 남경에는 남경오리가 있습니다. 진치덕처럼 북경오리를 대표하는 가게는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조금 유명한 남경오리 가게에는 전시용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입구를 꽉 막아선 택배 상자로 또 다른 구경거리를 만드네요. 북경오리와 남경오리는 먹는 방식은 비슷한데요. 북경오리는 바삭한 오리 껍데기 위주로 먹는다면 남경오리는 우리네 훈제오리처럼 껍질과 속살을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추어 먹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경 스타일 오리고기만 먹다 보면 북경 스타일 오리고기가 생각나고 북경 스타일 오리고기만 먹다 보면 남경 스타일 오리고기가 생각나는 게 둘 다 맛있습니다. 제가 남경에 와서 먹을 때마다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리고기입니다. 다른 음식도 많이 그렇지만 몸에 좋은 오리고기가 한국에 비해 엄청 저렴해서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도 그렇고 역시나 기념품 가게도 다른 중국의 관광지에서 파는 것과 매우 비슷한 물건들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공자님 사원을 따라 뒷길로 이어지는 곳을 가다 보면 인터넷 쇼핑이 발달된 요즘 중국에서 보기 드문 짝퉁 시계빵이 있습니다. 롤렉스 가격을 물어보니 600위엔, 돈 약 12만원 정도를 말하더군요. 시대가 변했는지 몇 개 가격을 물어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가격을 깎아줄 생각은 전혀 없고
나가려는 저를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10여 년 전 중국 하면 짝퉁시장을 찾던 그 시절의 짝퉁시장하고는 장사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약간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짝퉁시장 아이템들도 온라인 쇼핑으로 하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멀리서 주인장과의 눈만 마주쳐도 큰 소리로 물건을 사달라고 불러주고 조금의 빈틈만 보여도 계산기를 보여주며 어떻게든 가격 흥정을 끝내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더 팔려는 상인과 정확히 어느 정도 가격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만의 마지노선을 정해 가격을 깎을 만큼 깎아 물건을 사고 싶은 소비자가 만나 한바탕 흥겨운 흥정을 하는 그런 풍경이 갑자기 그리워지네요. 여기에서 또 나이가 나오네요. 이렇게 부자묘를 돌아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택시를 탈까 생각도 했지만 비도 많이 오고 거리도 복잡해 발걸음을 올 때 왔던 지하철역 쪽으로 옮겨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